국회 선진화법처럼 요즘 국민들이 많이 듣게 되시는 단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해 1월 주호영, 권성동 의원 등 19명이 국회 선진화법을 근거로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는 정의학 국회의장의 행위는 의원들의 표결 심의권을 침해한다 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측 그 의견을 보이는 변호사 이런 분들이 또 해서 어제 헌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했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네, 권 의원님, 저는 그 상대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직권상정 이거 월권이다 이거를 발의하신 건지 몰랐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우리 헌법에는 네. 국회 의사결정을 본회의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의체인 국회 의사결정은 일반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하면 의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현재는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네.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요구가 있어도 본회의로 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당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반수인 150명을 넘어서 네. 저희들이 북한 인권법이라든가 네. 또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서 이거를 상임위에서 여야 동수니까 통과가 안 된다. 네. 그렇지만은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이 법이 통과되기를 원하니까 본회의에 직접 상정을 해서 토론 네. 이후에 표결에 붙여달라. 네네. 라고 국회의장한테 요구서를 냈습니다. 네네. 그런데 국회의장께서는 현행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상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네. 이렇게 해서 거부 처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거부 처분에 대해 국회의장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건 헌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국회의장 측 의견은 이제 이거는 직권상정 여부는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예외적 입법 절차, 국회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건 이건 해석이 무리하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국회의장은 지금 우리 현행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에는 네. 선배지변, 그다음에 저지사변 또는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 네. 세 번째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하는 경우. 네. 이 세 가지 경우만 규정을 해놨습니다. 여야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 예, 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니까 네. 직권상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입장이고요. 예. 우리 당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게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회의체의 원리상 과반수가 요구를 하면은 당연히 그 표결까지 가야 된다. 네. 결국 국회법에 이런 직권상정 규정이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회의체라는 것은 국회라는 것은 결국 과반수가 우리 국회 의사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과반수가 요구하는데도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은 네. 이 국회법의 절차 규정은 우리 국회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헌법성의 권리인 네. 법률에 대한 시민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예. 라는 이유로 저희들이 이제 제소를 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네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8명이 반대를 하면은 어느 법도 통과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 8명을 제한 292명이 300명 중에 292명이 네. 그 법안 통과를 원하는데 환노위에 8명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 그거를 국회의사로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런다면은 예. 이건 회의체가 아니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죠. 예. 지금 헌법상 일반 다수결의 원칙에도 반하고 예. 그다음에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겠습니다. 292명이 원하는데도 통과가 안 되는 이 구조가 잘못된 구조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은 국회 운영체계 하는 말씀 같아요. 상임위원회를 두는 이상 거기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가는 게 이제 일상적인 국회의 절차 아닙니까? 일반적 절차죠. 예. 그런데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는 게 본회의 다수의 200 몇십 명은 그 법을 원하는데도 통과 안 된다면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우리 헌법에는 본회의만 규정해놨지 상임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법을 만들면서 상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300명이 다 본수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신속성도 떨어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회법에 상임위 제도를 만들었는데 네. 그거는 의사 진영의 편의 때문에 상임위를 만들어 놨을 뿐이지 네. 모든 의사결정은 300명의 국회의원 구성대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헌법의 요구거든요. 예. 그런데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됐으면은 나머지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네. 그 기회를 봉쇄한 현행 국회법의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정의화 의장이 낸 안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이 재정기한 가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직권상정 요건을 하나 추가하는 안으로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네. 정의화 의장은 그렇게 될 경우에 여야가 너무 경색이 된다. 네. 그래서 그 안건 신속 처리 제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법상. 네. 네. 거기서 재정기한 가반수가 요구하고 네네. 그 범죄란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네. 아니면은 재정 경제상 유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네네. 신속 안건으로 지정을 해서 한 75일이 지나면은 예.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 안건 처리에 있어서 331이었던 330일 걸리던 걸 75일로 그리고 가반수가 요구하면 지금은 5분의 신속 처리 3. 안건이 예. 3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걸 과반수로 낮추는 거. 예. 그게 이제 정의화 의장이 제안한 안이란 말이죠. 예. 사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앞을 내다볼 수 없었나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때 뭐 우리 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 법안을 추진을 했고, 네. 그런데 많은 이제 또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론으로 이것을 추진했던 것은 아니고 지도부끼리 추진했는데 네. 127명인가 129명이 찬성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이것이 19대 국회의 그런 의사 절차를 규정하는 그런 법률인데 네. 18대 총선이 끝난 직후에 뭐 낙선한 네. 의원도 있고 낙천한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9대 국회 들어오지 않는 의원들이 뭐 상당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반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의원들을 상대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저는 좀 무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 의원께서는 그 반대 의견 내셨나요? 저는 그때 반대했습니다. 네. 반대. 어제 주호영 의원하고 같이 헌재 그 출석하셨는데 주호영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 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좀 부끄럽다고 좀 반성들 좀 하셨나요? 헌재에 가셔서? 예, 어제도 뭐 우리 조영 의원께서 이제 우리 청구인 대표로 네. 정말 국회 문제를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까지 끌고 간 점에 대해서는 자괴감이 든다라고 네. 반성을 했고 또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도 우리 당의 김무성 대표께서도 네. 공식적으로 이 국회 선진화법에 네네. 대해서 사과를 하고 네, 지난 다만 18일이었죠. 예. 현행 체제로 가서는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는 네. 그런 국회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개정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박한철 헌재 소장이 하신 말씀 여기에 대해서 그 지적한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은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서 그 법이요 선진화법이라는 거 그 법이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권한쟁의 이거 하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 그런 견해도 뭐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는 있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헌법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그 절차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 규정이 헌법상의 본질적인 권리, 즉 헌법기관인 개개인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다 그런다면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 대상은 모든 법률이 다 해당되는 거지 국회법이라고 해서 국회의사 절차를 규정하는 국회법이라고 해서 예외가 된다는 거는 그것도 또한 좀 어폐가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보다는 국회법이 상위법인 건 맞죠. 그러니까 국회법 중에
해당 조항을 갖고 통칭해서 속칭해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그러지만은 네네. 국회법 내에 그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 조항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예, 앞으로 국회법 전체 중에 일부가 국회 선진화 조항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뭐 이제 정의의장 중재안도 있고 또 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도 지금 네. 올해에 이제 상정되기 직전이고 네. 뭐 이렇게 있어서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이 자율적 해결이 안 된다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네. 그 판단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반대하신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좀 떳떳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국회법 선진화법이라는 거 이른바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했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만났습니다.